잠시 던져버리고 오늘만큼은 네 바람을 타고 저 하늘 위로 함께 행복의 날개를 펼쳐보자. 내게는 너무나 벅찬 고민스러운 난 얼굴 어제도 힘든 하루 변함없이 지나갔네. 하지만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기분. 그래 지금부터는 행복을 찾아서 힘껏 날아보자. 시원한 바람 속 상쾌한 내 기분.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 오늘 하루는 구름을 넘어서 닿을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 보자. 파란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가 보자. 내 앞에 놓인 건 잠시 던져버리고 오늘만큼은 네 바람을 타고 저 하늘 위로 함께 행복의 날개를 펼쳐보자.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겐 우리가 지금 1순위야. 안전한 유리병을 핑계로 바람을 가둬둔 것 같지만 기억나 그날의 우리가 잡았던 그 손엔 말이야 설레임보다 커다란 믿음이 담겨서 난 한 번 웃음을 줬지만 울음이 날 것도 같아서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 문을 열면 들리던 목소리 너로 인해 변해 있던 따뜻한 공기 여전히 자신 없지만 안녕히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어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곁어져 가더라도 너는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 모퉁이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솔직히 두렵기도 하지만 노력은 우리에게 정답이 아니라서 마지막 선물은 산뜻한 안녕.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어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곁어져 가더라도 너는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네, SKWT 파이널 쇼케이스에 오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선수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해설을 어느새 벌써 많이 맡았죠? 네, 해설을 맡고 있는 오셔너스입니다. 대회를 시작한 지 3개월, 어느새 준비한 지는 6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요. 벌써 대회도 파이널까지 무르익으며 후반부를 달려가고 있죠. 우연인지는 몰라도 예선전에서의 높은 기록을 보여주신 선수분들 6분이 동일하게 파이널까지 남아계신 상황인데요. 과연 앞으로에서의 대회의 결과에 이변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변 없이 이대로 결과가 정해질 것인지 기대가 되는 라운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느새 벌써 대한민국의 큰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있죠. 네, 여러분들 좋은 새해 보내시길 바라며 저희 그럼 바로 쇼케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RC 1번 스피드인 안개꽃이고요. 네, 이 맵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4KMT라는 한국 대회에서 나왔던 맵이죠. 네, 여러 대회에서 나왔던 맵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오디는 7.6에 BPM 170 그리고 HB 8.2로 길이가 상당히 짧은 편에 속합니다. 네, 길이가 짧은 대신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 나오는 그레이스 패턴과 짜렌타 패턴이 상당히 까다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은 시작이 아니죠. 이게 그래도 브레이크 타임 다운 브레이크 타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체력적으로 요구량이 높을 수도 있거든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 구간이죠. 네, 정말로 힘들어지는 구간입니다. 스냅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 잘 체크하지 않는다면은 함정이 갈릴 위험이 있는 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이 구간부터 이제 손바꾸기 및 패턴의 스냅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패턴이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패턴 특성상 한번 말리게 되면은 배드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주의를 요하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쵸. 자, 바로 이어서 끝까지 짜렌타 패턴 사이사이에 딜레이 그레이스가 껴 나오면서 이렇게 첫 번째 스피드 라이스 맵이 마무리가 되고요. 맵은 여러 번 재탕을 해도 뭐 진짜 막 그렇게 눈에 익은 채 그 배치의 그 맵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선수분들이 그 플레이를 하는데 이제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맵이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소신발언. 여러분, 제 맵 재탕 별로 안 했어요. 이 재탕된 맵은 다른 맵이지. 네. 그 재탕된 맵퍼인 굉장히 명맵퍼이죠. 네, 미지트리온 맵퍼의 라이트 점프 스트림 바로 이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맵 같은 경우엔 BPM이 무려 250으로 BPM이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하죠.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이 전 맵에 비해서 길이가 긴데 반에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손이 꼬이는 파트를 계속 집중하면서 쳐야 된다는 점에 상당히 압박감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이거 무려 5.01입니다. 스타레이트가. 지난 라운드에서는 상대적으로 다 4성에 근접하는 난이도였는데 이번 라운드로 올라오면서 점점 레이팅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도입부에서는 현재 브로큰 점프 스트림 파트가 진행이 되면서 손바꾸기가 요되는 패턴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하이라이트로 돌입을 하게 되면서 한손 트레일의 비중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네, 이 파트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손을 계속 바꾸면서 트레일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짧게 이제
버스트 핸드 스트림도 좀 나와주는 편이기도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밀도가 더 올라간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이게 사실 지난 라운드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밀도도 밀도지만 BPM이 정말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번 라운드부터 스태미나와 RC 스피드 점프 스트림, 즉 라이트 점프 스트림이 구분이 되게 되면서 확실하게 픽의 변화가 일어난 모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 파트가 브레이크 타임 이후 지속이 되는데요. 이 타임에서 많이 쉬어야 돼요. 이게 단으로 치면 알파단의 레이저빔처럼 잠깐 짤막하게 쉬는 시간을 준 후에 다시 달리는 모습이죠.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잡이 없습니다. 그쵸. 이게 얼마 없는 쉬는 시간에서 그나마 쉬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고BPM의 저밀도 스트림이 세부 판정면에서 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면에서도 확실히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RC 2번 유다치노 리본 맵이었고요. 바로 이어서 RC 3번은 테크니컬 맵이죠. 네, RC 3번 테크니컬 리듬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맵 같은 경우엔 원래는 거의 4분에 가까운 굉장히 긴 맵이었지만 또 동방컵이라고 이 옆집의 다른 래퍼가 연 대회에서 유명한 대회죠, 동방컵. 네, 동방컵에 나온 적이 있던 맵입니다. BPM은 무려 BPM 얼마지? 잠시만요. 안 찍겠는데? 아, 네, 아마 한 180쯤 할 텐데 180짜리 연타가 굉장히 빠르게 섞여 내려옵니다. 사실 난이도만 보면은 저는 이번 단독 맵풀 중에서 정말 많이 어려운 편에 속한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네, 도입부부터 현재 버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내려오는 모습이죠. 이 파트가 정말 어려워요. 짜련타 사이사이에 이제 덤프 스트림스러운 버스가 섞여 내려오면서 BPM이 상당히 빠르게 까다롭게 내려오기 때문에 밀도 역시 좀 있는 것으로 보이죠. 정말 단노적으로 그냥 순수하게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와, 이 쉴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박자가 너무 나네요. 그쵸. 하이라이트가 거의 한 40초, 50초 가량 지속이 되기 때문에 체력으로도 굉장히 빡센 곡이죠. 맞습니다. 길이가 2분 초반 정도로 긴 편에 속하진 않지만 그 2분이 꽉꽉 채워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인 압박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설 말 맞다나? 후반부 역시 만만하게 내어오지 않고 중간중간 버스트가 공격적이게 내어주면서 짜렌타와 동시에 맵이 마무리되는 모습이고요. 네, 여기까지 RC 3번 테크니컬 맵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RC 4번 잭맵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죠. 이 RC 4번의 또 리플레이어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네, RC 4번 같은 경우엔 전 라운드 세미파이널에 선수로 참여해주셨던 미스터보스님의 리플레이고요. 바로 이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대회는 이제 선수 역시 바로 네, 스태프로 영입하는 자체를 그런 대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대회 인력 부족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많이들 지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현재 도입부에선 그래도 상대적으로 쉬운 패턴으로 시작을 하는 모습이 보이죠. 하지만 예, 상당한 미니팀 위주로 패턴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49 BPM 거의 150 BPM에 달하는 패턴이니만큼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자동타가 끼인 숨바꾸기 패턴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하이라이트로 들어가면서 이제 중간중간 3앵커가 껴서 나오기 때문에 그 3앵커 파트가 상당히 판정을 내기 까다롭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현재는 패턴이 쉬워 보이지만 막상 쳐보면 한 손에 몰린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컨트롤적인 요소 역시 어려운 판정 연타 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디는 째기니만큼 8.5고요. 맵퍼는 현재 하일로트 맵퍼의 맵입니다.
네, 이게 그 맵의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 이제 한 손을 치면서 이제 한 손은 연타를 치면서 다른 손으로 이제 넘겨가는 이제 그런 앵커 구조의 형식이 많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쵸. 이게 전체적인 연타의 앵커가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그 오히려 연타의 앵커가 적기 때문에 오는 컨트롤적인 요소가 굉장히 까다로운 연타 맵이에요. BPM 역시 지난 라운드는 135bpm 즉 140bpm이 안 됐던 거에 반해 이번 라운드에 150bpm에 근접하게 되면서 거의 15bpm 가까이 올라가며 BPM이 굉장히 빨라졌다는 것이 한몫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트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초반부와 다르게 한 번 더 나옵니다. 즉 유지가 길기 때문에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체력적인 요소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중반에 브레이킹 타임이 있지만 후반 하이라이트만으로도 체력이 충분히 모자랄 수도 있는 맵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맵의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면서 RC 4번 맵 마무리되었고요. 자, 바로 이어서 RC 5번 덤프 맵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RC 5번도 사실 여러분들께 친숙한 맵퍼의 맵인데요. 네, 스카 맵퍼의 플레잉 윗 루비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죠. 이 맵도 정말로 유명한 맵이죠. 이 맵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떠한 특성을 띠고 있나요? 김기기 해설. 이 맵 같은 경우에는 또 길이가 3분 30초로 계속 쭉 긴데 쉬는다는 타이밍이 딱히 보이지 않고요. 중간중간에 딱 동타로 떨어지지 않고 드레인 파트도 많이 보이고 연타의 비중이 좀 높아가지고 체력적으로 또 약간 힘들 수도 있고. 그쵸. 이게 말이 덤프 패턴인지 길이가 무려 3분 30초거든요. 그러니만큼 어찌 보면 세미 스태미나 맵으로서 작용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곡 같은 경우는 정박인데 이제 패턴이 그렇지 않은 경우거든요. 이게 사실상 이제 눈 판정을 보고 눈대중으로 어림잡아 쳐야 되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그쵸. 이 파트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말 맞다나 박자가 굉장히 난해하게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엇박 박자에 익숙하지 않으신 플레이어분들은 굉장히 판정이 갈리기 쉬운 파트였고요. 자, 도입부에서의 짜련타 패턴처럼 나오지만 여기부터 이제 짜련의 버스트가 더 어려워지죠. 이게 비슷한 노래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패턴이 계속하여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부분에서 맵의 숙련도도 많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BPM이 180이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연타의 BPM은 180이 나올 것 같죠? 네. OD 8.4, HP 8.4로 OD도 높은 편에 속하고요. 네, 중반까지 왔는데도 아직도 브레이크 타임이 없이 계속 밀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렇다는 거는 이 BPM대가 여유롭게 쳐지지 않는다면은 꽤나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쉬는 거에 아직도 없어요. 심지어 이 파트에 올라가면서 노래가 잔잔해짐에도 불구하고 밀도가 내려가지 않고 계속 달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찌 보면 지난 라운드의 테크니컬처럼 조커픽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파트도 이제 3동타로 치면은 그레이스 나지만 그레이스처럼 치기엔 처리적인 난이도가 많이 요구가 되는 파트죠.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꼬여서 보이기 때문에 세부 판정을 내려다가 계속 그레이시 나고 뒤로 밀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쵸. 처리적인 난이도가 어려움과 동시에 이 맵은 이제 더 이상 판정을 신경 쓰기 어려워지거든요. 처리적인 난이도가 그냥 순수하게 높으면서 체력 역시 많이 요구되는 덤프 맵처럼 보입니다. 끝날 것 같으면서 안 끝나요. 이게 슬슬 끝나겠다 싶은데 현재 아직 80만점입니다. 아, 이거 언제 끝나? 와, 방금 그 파트 뭐죠? 한숨 트레일이 지나가면서 나머지 연타를 계속 컨트롤하는 파트가 나왔었어요. 심지어 여기부턴 연타의 앵커가 하나씩 더 늘어나죠. 자, 끝없이 게다가 네, 이번 그 라운드도
이제 전 라운드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진짜 곡길이가 압도적으로 많이 길어졌어요. 그쵸. 전반적인 길이가 다 길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 라운드에서의 RC6번은 믹스드였지만 이번 라운드에서의 RC6번은 스태미나입니다. 네, 이번 점프 스트림이 스피드 점프 스트림, 즉 라이트 점프 스트림으로 따로 구분되는 이유가 있겠죠? 이어서 센티멘탈 서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퍼는 이제 에프론테로 일본 래퍼인데요. JMC라고 이제 옆 나라에서의 대회에서에도 출연했던 맵입니다. 상대적으로 패턴은 단순하지 않지만 BPM이 느린 편에 속하는 스태미나 맵으로 228bpm이고요. 레이팅이 무려 5.43으로 단노 레이팅 중에서는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맵입니다. 이 맵에 대한 해설은 잠깐 길게 해설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이 부분부터 스트림이 약간 비어서 나오는데 이런 비어있는 스트림이 오히려 세부 판정을 내기 더 어려운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좀 있으면 이제 하이라이트가 시작이 될 텐데 네, 여기서도 세부 판정을 내기가 어렵고요. BPM은 느리지만 세부 판정 면에서 좀 어려운 맵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약간 모양새가 이제 스플릿3를 좀 약간 겸비한 그 이빨이 빠진 핸드스트림의 느낌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방금 초반에 보시면은 왼손의 한 손 트릴이 방향이 계속 바뀌거든요. 저게 생각보다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그쵸. 특히 한 게다가- 손 트릴과 사이사이에 핸드 스트림이 껴있기 때문에 양손을 쓰다가 한 손을 써야 되는, 손을 계속 바꿔야 되는 상황이 끊임없이 나오죠. 그나마 위안 삼을 점이라고 하면 중반부의 브레이크 타임이 길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たとえ心が壊れてもたとえ体をなくしても変わり続けないものそれはあなたを思う気持ち 브레이크 타임이 정말 길어요. 이 부분이 근데 어찌 보면은 긴장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전에 굉장히 까다로운 한 손 트릴 및 양손 트릴이 나와주면서 점점 하이라이트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후반부와 초반부의 패턴의 양상이 혹시 다르게 나오나요? 김기기 해설. 네, 후반에는 살짝 다르게 나오는데요. 한 라인의 앵커를 중심으로 스트림이 나오게 돼요. 후반에는 이쪽 부분이 손컨을 하기 더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쵸. 이게 상대적으로 앵커가 늘어나는 부분이 정말 까다로운 포인트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부분에서도 이제 손바꾸기가 더 늘어나는 한손 트레일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점점 후반을 향해 달려가면서 쉬는 시간 없이 다시 한번 나와요. 자, 여기부터 이제 밀도 역시 올라가죠. 와, 레이팅이 높은 데는 이유가 있네요. 정말 살벌하게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밀도 BPM이 낮은데도 이 정도 난이도를 낼 수 있다는 게 참 한손 트릴이라는 패턴이 되게 무섭네요. 그쵸. 밀도가 올라가다가 후반부에 밀도가 내려가면서 오히려 컨트롤적으로 어려워지는 요소가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에 롱록과 동시에 와, 정말 어려운 스태미나 픽이라고 말씀을 재차 드릴 수 있겠습니다. あなたを思う気持ち押し寄せる感情の波の中で私は探し続ける 네, 채팅창에 이제 래퍼 본인 분이 오셔서 그쵸.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라이스 맵풀 모두 보여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저희는 롱론 맵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롱론 맵풀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죠. 우선 롱론 1번 릴리즈 맵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죠. 저는 그러면 지켜보도록 하면서 물을 다시 떠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한 손 한 손 손가락 컨트롤이 쉽지 않은 모습이네요. 네, 일단은 곡 자체인 것도 곡 자체가 이제 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연타가 나오는데 이게 릴리즈 손을 놓는 게 정말로 쉽지 않겠구나 딱 이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지난 라운드하고는 다르게 롱롯과 롱롯 사이에 그 간격이 많이 좁아졌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쉬는 시간도 거의 없기 때문에 한 번의 집중력이 굉장히 필요한 맵인데요. 네, 여기가 유일한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이후에 다시 패턴이 어려워집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패턴이 저번 라운드에 비해서 로트를 흘리기가 좋은 그런 패턴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예, 약간 풀콘 방지 구간이 몇몇 있어요. 개인적으로 후반이 손컨을 내기 더 어려운 파트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컨트롤 스킬셋이 훨씬 많이 요구되는 이제 그런 느낌의 맵이네요. 자, 이걸로 이제 롱노 1번 맵이 1번 맵 그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버스트로 나오는 이제 점프 스트림이 풀롱 점프 스트림이 정말로 인상적인 맵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약간 유지 쪽에 이점이 있으신 분들이 이 맵을 많이 프로텍트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망했네. 이거 보여주려고 했던 연출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채택 나무네요. 네, 여기까지 카스텔라님의 오토노미 롱노드 1번이었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네 커스텀 맵을 준비하는데 좀 오래 걸렸죠 저희가.
롱노트 2번 커스텀 맵 다이린 작곡가의 스노우러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이아린 작곡가의 스노우러쉬 잘 지켜보았고요. 저희가 이제 이러면 남은 롱노의 풀이 하나가 남아있죠. 아직 롱노트 3번 테크니컬 바로 이어서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곡이었던 것 같네요, 정말. 네, 롱노의 스킬셋이 많이 필요한 덴시티 곡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지난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짬롱의 비중이 높았지만 이번 라운드에서는 롱노의 길이가 길어지며 풀롱 스킬셋이 많이 요구되는 맵이었던 것 같고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방금 전에 보신 이들은 다 환상이고요. 네, 바로 이어서 롱룸 3번 테크니컬 롱룸 맵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여러분. 네. 이번 맵 같은 경우엔 이제 스테레오 타임 맵퍼이죠. 네, 지난 라운드에서는 릴리즈 맵을 제작을 하셨는데 이번 라운드에서는 테크니컬 맵을 제작을 하셨고요. BPM 135에 OD가 무려 7.5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길이는 2분 34초로 중간 정도의 길이죠. 이게 집중력을 요구하기에는 상당히 긴 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번 맵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나요? 맵 같은 경우도 릴리즈 판정이 꽤 어렵고요. 이게 노래가 진행되는 동안 밀도가 살짝 낮아지는 부분이 있지 뭐 브레이크 타임이 딱히 없어가지고 유지력이 가장 주로 필요로 되는 스킬셋이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한 곡 자체의 BPM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롱더 때가 다르게 이제 135로 살짝 느린 편이기는 하나 이제 실드와 육스맵 위주의 이제 그 브레이크 패턴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 세부 판정을 내는데 엄청 난관이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게 말이 135bpm이지 실질적인 bpm으로 치면은 거의 한 160 가까운 연타가 계속하여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만큼 상당히 까다로운 컨트롤적인 요소가 요구되는 쉴드라고 할까요? 테크니컬 그레이스라고 할까요? 네, 그레이스 롱런 패턴이 계속하여 나오는 모습이고요. 이게 지난 라운드 타부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롱노의 길이가 길어진 대신 주변타나 컨트롤적인 요소가 훨씬 늘어난 것으로 보이죠? 와, 방금 파트 뭔가요? 기분도 잡고 뭔가요? 한순 트레를 갈기는 파트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어 보였어요. 확실히 손컨 쪽으로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자, 후반부에도 정말 만만치 않은 패턴이 계속하여 이어지는데요. 이 스테레오 타입 래퍼의 특징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쉬는 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아요. 브레이크 타임이 없이 계속가요. 2분 30초 내내 달리면서 맵이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 롱론 3번으로 저희가 준비한 롱론 맵풀은 여기서 마무리되고요. 이어서 하이브리드 1번을 지켜볼 차례이죠. 하이브리드 1번 같은 경우엔 이제 폴리테이어 맵퍼의 맵으로 폴트테이어겠네요. 네, 폴트테이어의 맵퍼의 맵으로 잭 베이스드 혹은 라이스 베이스드 하이브리드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테크니컬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 맵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BPM은 147로 그렇게 높은 편에 속하진 않지만 그레이스와 중간중간 버스트 딜레이 파트가 굉장히 까다롭게 나온다는 점에서 어려운 요소가 물려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죠. 이 맵의 이제 그래도 특징이라고 한다면 버스트 파트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는 데 반해 3번의 브레이크 타임을 길게 주거든요. 그리만큼 체력적인 요소가 어려운 편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길이가 약간 있고 전반적으로 그 버스트가 얼마나 공격적이게 나오냐를 지켜봐야 되겠죠. 네, 도입부터 현재 굉장히 까다로운 그레이스의 중간중간 딜레이 버스트가 말씀드린 대로 섞여 나오는 모습이고요. 이 딜레이 버스트 역시 롱롯을 잡으면서 쳐야 되는 그레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까다롭게 적용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브레이크 타임을 많이 주는 만큼 하이라이트에서 확실히 잡미스가 나기 쉬운 형태로 나오네요. 그쵸. 자, 이 파트에서 브레이크 타이밍이 났나? 중간중간에 또 쉴드 비스무리하게 짜렌타가 섞여있어요. 그 롱넛을 잡고 쳐야 되는 짜렌타에서도 미스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수 없이 잘 이어주셔야 됩니다. 방금 굉장히 공격적인 딜레이 스트림이 지나가는 모습이고요. 이게 사실상 브레이크 타임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하지만 제대로 된 브레이크 타임을 한 번 더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트에서 확실하게 쉬어간다면 체력적으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걱정되는 점이라 한다면 OD가 7.3으로 OD가 상당히 있는 편에 속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테크니컬적인 롱노트들에서 판정이 갈리기 굉장히 쉬워 보이고요. 자, 드럼 박자 동시에 이제 다시 한번 쉴드 패턴이 나와주면 짜렌타 이후 본격적인 하이라이트에 돌입을 하는 모습이죠. 자, 도입부와 다르게 이번에는 그레이스에서 연타 역시 껴나와요. 이 연타가 껴나오는 그레이스 패턴이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배속 역시 1.05배로 배속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배속이 들어감과 동시에 오는 연타에서의 BPM에서 오는 압박감이 상당히 어려운 테크니컬 하이브리드, 즉 하이브리드 1번이었고요. 바로 이어서 하이브리드 2번 롱노트 베이스드의 하이브리드이죠. 네, 포카메퍼의 맵으로 후반에서의 오는 굉장히 공격적인 버스트와 중간중간 박자가 계속하여 변화하는 하이브리드 맵입니다. 바로 이어서 지켜보도록 하시죠. 이번 맵 같은 경우에는 OD가 7.5로 방금 전 하이브리드 때보다 OD가 더 올랐어요. 그리고 지난 라운드에서의 롱노트 베이스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엔 BPM이 220이었던 데 반해 이번 라운드의 하이브리드는 BPM이 무려 250에 가깝기 때문에 그 BPM 높은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맵은 어떠한 성질을 띠고 있나요? 이번 맵은 스트림 사이사이에 짜련타 및 BPM이 이렇게 수시로 계속 변하고 있죠. 그래서 손바꾸기를 자주 해야 하고, 이런 류의 맵을 그냥 많이 해본 분들이 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방금 전에 말하는 사이 굉장히 빠른 BPM에 네, 딜레이와 또 짜른타가 지나갔어요. 이 너무 순식간에 자꾸- BPM이 엄청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져요. 그쵸. 손이 유연한 플레이어라고 하죠. 네, 손이 유연한 플레이어가 잘 칠 것 같은 패턴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이라이트 250bpm의 스트림 파트가 시작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미안 사물점이라고 하면 밀도가 브로큰 스트림처럼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약적인 요소가 어렵진 않지만 네, 마치 세미파이널의 타이브레이커를 보는 것 같이 굉장히 공격적인 짜른타 사이사이에 그레이스 롱노드 혹은 그레이스 트레일이 들어간 모습이고요. 이 파트 이후에 무서운 파트가 한국은 남아있거든요. 스플릿 트레일 이후 이 맵이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는데 아직도 15만점이 남아있죠. 노래가 점점 가속하고 있어요. 점점 빨라집니다. 이 위에 무언가가 남아있는데요. 네, 트레일 이후 점점 밀도가 올라가는 연타 사이사이 짜른타 속도가 더 올라가고 핸드 스트림 이후 제그 핸드 스트림 후에 긴 점프 트레일이 나와주면서 맵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하이브리드 맵이었죠. 네. 중반에 수시로 변화하는 BPM들과 그 후반에 악셀을 밟고 가속하는 이제 그런 쾌감까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의 맵이었거든요. 그쵸. 네, 변수의 구간이 좀 많은 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반부 재밌어요, 여러분. 이 굉장히 좋아하는 하이브리드 맵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 번째 하이브리드, 마지막 하이브리드이죠. 네, 밍매퍼의 치미모료 바코 보도록 하겠고요. 이 맵 역시도 이제 4KMT에 등장을 했던 맵이죠. 네, 굉장히 까다로운 하이브리드 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맵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패턴이 굉장히 종합적으로 섞여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패턴을 모두 다 고루고루 잘 치는 롱노 플레이어가 유대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떠한 특징을 띠고 있나요, 이 맵은? 이 맵 같은 경우에도 BPM이 바뀌는 부분이 많고 순간순간 속도가 빠른 느낌의 스트림이나 그런 그레이스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여러 방면의 패턴이 나오는데 그 여러 방면으로 전부 어려운 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쵸. BPM이 200임에도 불구하고 200 값지 않은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 뉴스냅을 통해 300bpm 가까운 버스트가 섞여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드는 하이브리드입니다.
자, 중간중간 롱로 딜레이와 함께 150bpm의 3앵커 쉴드 패턴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말이 3앵커지 중간중간 4개씩도 섞여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바로 이어서 200bpm 그레이스 롱노트가 섞여 나온과 동시에 또 200bpm 쉴드도 한두 번씩 나오는 모습이고요. 딜레이가 쉽지가 않네요. 그쵸, 정말 bpm 빠른 편에 속해요. 아마 개인적으로 판정적인 난이도를 배제하고 보면 순수한 체급적인 난이도는 하이브리드 3번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맵입니다. 바로 이어서 브레이크 타임 아닌 브레이크 타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브레이크 타임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그레이스 혹은 손을 바꿔야 되는 요소의 롱트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죠. 자, 바로 이어서 점프 스트림 이후 딜레이 패턴 나와주면서 200bpm의 짜련타 쉴드 패턴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후로는 또 패턴이 변화하죠. 이 맵도 이제 전 하이브리드 2번과 비슷하게 패턴의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특히 방금 전에도 200 스트림의 덴시티 패턴이 나온 이후 곧바로 200bpm의 쉴드 패턴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 맵은 정말 말 그대로 손 바꾸기가 중요한 패턴입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하이브리드 3번으로 하이브리드 맵풀 역시 전부 살펴보았고요. 이제 파이널로 넘어오면서 ACC 맵풀이 EX 맵풀로 변화를 하죠. 네, 그 EX 맵풀인 RC가 아니죠. 네, EX 1번 믹스드 라이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레이팅은 5성 초반으로 그렇게 높은 편에 속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왜 EX에 선정이 되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맵은 이 맵 노래도 같은 경우 네 굉장히 난해하죠. 노래도 난해함에도 불구하고 패턴 역시 굉장히 도입부터 공격적으로 나와요. 한손 트랙과 중간중간 까다로운 짜렌타가 섞여 나오는 모습이고요. 심지어 이 맵이 2분 26초 중에 1분 50초가량이 계속 밀도 높은 부분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맵이라 할 수 있고요. 그쵸, 길이가 긴 편은 아니거든요. 2분 26초이기 때문에. 하지만 계속하여 달립니다. 쉬지 않아요, 한 번도. 심지어 딱 맞는 동타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중간중간에 드래가 나오기 때문에 저 부분 세부 판정을 챙기려다가 크게 말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듭니다. 그쵸, 버스트가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 자, 도입부에 나왔던 한손 트레 사이사이에 짜른타가 섞여 나오는 패턴이 다시 한번 나와주면서 중간 롱롯을 잡고 바로 이어 연달아 나오는 모습이고요. 이쪽 롱노트가 굉장히 거슬릴 수도 있겠는데요. 리딩과 지금 체력도 어느 정도 적어가는데 롱노트가 갑자기 나와버리면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펌브는 이제 점점 테크니컬적인 패턴 요소도 많이 나와주기 때문에 와, 이 무슨 초섭인가요? 이 크레센트문, 슈게이즈 메커의 크레센트문 같이 굉장히 난해한 점프 스트림이라고 해야 될지 테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패턴이 내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패턴을 구분하는 그 스킬셋이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박자와 무관하게 내려오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덤프 스트림 쪽에 가깝지 않을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쵸, 끝까지 덤프 스트림스러운 버스트가 내어주면서 맵이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끝까지 브레이크 타임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그레이스가 굉장히 빠르게 내려오는 모습이죠. 네, 이렇게 EX 1번 맵이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바로 이어서 EX 2번 맵이죠. 아, 이 맵도 참 여러 변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원래는 배속으로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삼진 에바라는 의견에 의해 정배 OD 8.4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배속은 이거는 너무 에바지 않나요? 그래서 대신 OD를 높였는데 OD를 8.4로 높였는데 이 하이브리드 패턴에서 8.4면은 굉장히 어려운 OD거든요. 곡 길이도 이제 5분에 가까이 되는 긴 길이고 도입부부터 굉장히 까다로운 롱넛을 잡으면서 중간중간 덤프스럽게 나오는 패턴이 지나가고 바로 연달아 짜렌타 섞인 본격적인 스트림 패턴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패턴은 어디서 많이 봤죠? 네, 블루 플래닛, 베타의 슈게이저 베퍼의 블루 플래닛을 마치 보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롱넛을 잡으면서 쳐야 된다는 점으로 무려 우리 8.4로 굉장히 까다롭게 작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굉장히 과격한 210ppm의 짜른타 패턴 이후 도입부 버스트가 시작이 되는 모습이고요. 네, 좀 약간 이제 인스파이어를 이제 블루 플래닛에서 좀 약간 받은 듯한 그런 모습의 패턴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와, 여긴 또 뭐죠? 여기도 굉장히 과격하게 나오고 있어요. 역시 EX 맵품을답게 다른 맵들에 비해서 난이도가 확실하게 높은 모습입니다. 자, 방금 전 다시 한번 210ppm의 짜른타 이후 초중반부 브레이크 타임에 돌입을 한 모습이고요. 여기부턴 이제 풀롱 파트가 나와주기 시작하죠. 네. 이 단롯을 맛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녹록 패턴도 맛보여주겠다. 이 종합 선물 세트에 정말 어울리는 노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상 미니타브에 가까운 맵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쵸. 사실상 미니 타이브레이커, 네. EX 타이브레이커 포지션의 하이브리드 맵이고요. 자, 중반부도 이제 210ppm인 짜른타가 끊임없이 나와주면서 1사를 잡고 2-3을 치는 녹록 패턴과 동시에 패턴이 다시 한번 변화합니다. 이 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상대적으로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보면 브레이크 타임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짜렌타의 비중이 내려간 대신 짜렌타의 빌드가 올라가면서 점점 다시 한번 키아이 파트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파트가 정말 어려워요. 김롱롯의 잡음과 동시에 또 다시 한번 짜렌타로 손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맵이 많이 남았죠. 네, 현재 중반부에 다다라 가는데 후반부에 많은 것이 정말 남아있기 때문에 그 후반부에서의 패턴을 정말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후반부에 어떤 패턴이 나오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김기계 해설. 후반부 같은 경우에는 300bpm의 버스트 스트림이 나오는데요. 후반에 전체적으로 단노적으로 네, 약간 난이도가 올라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번 라운드 올라오면서 맵풀을 쳐보려고 했는데 그 손목 건강상 문제로도 그렇고 이제 맵풀 스킬셋이 너무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많이 포기했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맵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 저 흔히 후반부에 갈리는 파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7만원 실드와 중간중간 버스트가 섞여있지만 후반부엔 거의 300ppm 깡 점프 스텝이 나온과 동시에 롱노트 역시 섞여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워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방금 전에 롱노트를 잡으면서 중간중간 버스트 점프 스텝이 섞여 나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여기부터 시작이 되죠. 자, 150 실드를 잡음과 동시에 다시 한번 버스트 스트림이 섞여 나오는 모습이고요. 이게 악질인 점이 뭐냐면 300ppm이 그냥 단노트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녹노트 역시 섞여 나옵니다. 자, 연타 파트 이어지면서 중간중간 버스트 점프 스트림 이후 마지막 점프 트릴 및 연타 나와주면서 제일 끝 스트림 버스트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와, 이게 뭐죠? 와
정말 폭풍이 지나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EX 매플이었고요. 이제 파이널은 마지막 커스텀곡 많이 남아있죠? 네, 세이라이즈님과 DJ 아오머리님의 크라이오 스테이시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